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당뇨를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도 받지 않은 채로요.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들어선 분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혈당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최신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밥을 드신 뒤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 적 있으세요? 물을 자꾸 마시고 싶은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당뇨가 생기는지,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당뇨가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혈당이 좀 높은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녹아들어가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변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설탕물처럼요.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관에 설탕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관 안쪽이 서서히 끈적해지고 막히고 결국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혈관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눈, 신장, 심장, 뇌, 발끝까지 온몸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길어지면 시력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병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발의 감각이 없어지는 합병증까지 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당뇨 자체가 아니라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당뇨의 원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당뇨의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몸의 긴급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때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혈액 속의 당을 확 끌어올립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연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맹수를 피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데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마디 들어도, 가족 때문에 걱정이 생겨도, 잠을 못 자도 우리 몸은 맹수를 만난 것처럼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니 열심히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이 안 잡힌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요즘 마음이 편하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긴장되고 마음이 무거운 날이 많으시다면 그게 혈당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사를 잘 조절해도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 관리가 완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둘째는 생활 습관, 셋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뇨 드셨을 때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만 찾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립니다. 반대로 조금 안 좋다는 음식도 소량으로 드시면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소식, 즉 적게 드시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배고픈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시는 겁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안에 먼저 깔리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밥과 반찬의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도로에 미리 스펀지를 깔아두면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요. 실제로 식사 순서 하나만 바꾸었을 때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밥 먹는 순서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채소를 드신 후에는 단백질을 드십시오.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드십시오. 이 순서만 지키셔도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에 혈당이 확 치솟는 현상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조개류입니다.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같은 것들이요. 혹시 조개가 당뇨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조개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 당뇨 환자에게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조개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조개 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같은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인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를 자주 드시면 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조개는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이것 하나만 주의하십시오. 조개 요리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짜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콩입니다. 콩이 좋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콩을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초콩입니다. 초콩은 콩을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킨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콩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서 약한 불로 살짝만 볶아줍니다.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겉에 붙어있는 것들을 살균하는 정도로만요. 이렇게 한 콩을 유리병에 넣고 콩이 완전히 잠길 만큼 식초를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두시면 됩니다. 검은 콩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검은 콩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로 만든 단 식초보다는 당도가 낮은 현미식초를 추천드립니다. 초콩을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드십시오. 밥 먹을 때 반찬처럼 곁들여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공복에 드시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초콩이 왜 좋냐면요. 식초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늦춰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콩 자체도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장에서 영양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니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있으면 과일은 절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일은 드셔도 됩니다. 단,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과당이라고 합니다. 일반 설탕과 달리 과당은 소화될 때 인슐린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조금 드셨을 때는 인슐린에 큰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일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는 블루베리, 딸기, 체리 같은 베리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반면에 수박, 파인애플, 망고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드시거나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를 식사 후보다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다고 합니다. 빈속에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 식사 사이에 소량씩 드시는 쪽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둘째, 조개류를 자주 드십시오.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셋째, 초콩을 만들어서 하루 10알에서 20알,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넷째, 과일은 드셔도 됩니다. 단, 베리류나 사과를 껍질채로 소량씩 드십시오. 기억하셨죠? 지금 복습하셨으니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아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운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어디냐 하면 근육입니다.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가져다 저장해줍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저장될 곳이 없으니 혈액 속에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은 혈당을 담아주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클수록 혈당을 더 많이 담아둘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바로 이 혈당 창고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안 좋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밥을 드신 후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10분입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10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의미 있게 낮춰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 식후에 걷는 게 좋냐면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때 걸으면 근육이 혈액 속에 당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10분을 걷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식사 후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발을 구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것보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실 수 있게 되시면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씩 추가해 보십시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이게 허벅지 근육을 키워줍니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크면 혈당 창고가 크다는 뜻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수평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리고 5초 버티고 내리세요. 이걸 하루에 10번씩,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벽에 기대어 앉는 동작도 좋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 자세를 10초에서 30초 유지하다가 일어나세요. 이것도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깊게 내려가지 마시고 약간만 구부리셔도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조금씩 생기고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커집니다. 당뇨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이게 혈당을 높입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서 다음날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러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늦게 드시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주무시게 됩니다. 침실은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수면에 좋다고 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조금 따뜻한 걸 좋아하시니까 너무 억지로 춥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덥게 자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생활 습관 부분도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밥 드신 후 10분 걷기.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앉아서 다리 들기. 벽에 기댄 의자 자세. 허벅지 근육을 키우십시오. 셋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잠이 당뇨 관리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마음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숨쉬기입니다.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죠.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딱 3분만 하셔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리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쉽니다. 배에 올린 손이 올라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기 전에 또는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하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3분입니다.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필요 없이 앉아서 숨만 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햇빛입니다. 요즘 바깥을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만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십시오. 거창하게 등산을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걸으시거나 햇빛 잘 드는 마당이나 베란다에 잠깐 나가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로 비타민 D를 사드실 필요 없이 햇빛만 조금 더 받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관계를 챙기십시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특히 건강 지표가 빨리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섭다고 하셨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많이 겁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다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병원에 매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 먹는 순서 바꾸기, 바지락국 자주 끓이기, 초콩 만들기, 식후에 10분 걷기, 하루 3분 숨쉬기, 햇빛 받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합병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 걱정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에서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밤나중으로 순서를 바꾸십시오.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를 자주 드십시오. 초콩을 만들어서 하루 10알에서 20알씩 드십시오. 과일은 베리류나 사과를 껍질째 소량씩 드십시오. 생활 습관에서는 밥 드신 후 10분 걷기를 하십시오. 앉아서 하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주무십시오. 마음 관리에서는 하루 3분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매일 15분에서 20분 햇빛을 받으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십시오. 전부 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때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주시는 것, 그게 저희에게도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것을 실천해 보실 건지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도 그리고 함께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